안녕하세요.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입니다. 미니멀리스트란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소중한 것을 위해 물건을 줄이는 사람입니다. 이때 물건이란 가구, 가전, 소품, 옷 등 물리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의 물건을 탐내는 욕심, 무의미한 일에 쏟는 에너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렇기에 물건을 줄이면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 삶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저 자신도 물건을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미니멀리스트가 되어 보기로 했습니다. 물건을 줄인다는 건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앞둔 터라 정리도 할 겸 전날은 안방, 그 다음날은 거실, 주방, 앞베란다, 뒷베란다, 작은 방, 화장실 등 공간을 분리하여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리하면서 쓸만한 물건을 중고 거래도 하고 무료 나눔, 책도 알라딘 중고로 팔았습니다. 물건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구매했을 당시 비싼 금액을 지불했음에도 팔 때는 무료 나눔 또는 소액을 받고 판다는 사실을 그래도 다양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주고 버려야 하는 물건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느낀 건 물건을 살 때 정말 이 물건이 없으면 안 되는가 또는 팔 때 제값은 못 받는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신중 구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건을 사면 하나는 비우기를 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 미니멀리스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지은이는 사사키 후미오, 옮긴 이는 김윤경, 펴낸 곳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사사키 후미오 저자는 미니멀리스트로 아주 유명하지요. 하지만 저자도 작은 메모지 한 장도 버리지 않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여 여유 있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미니멀리스트의 생활을 접한 후 미니멀리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옷장엔 6벌의 양복이, 욕실엔 액체 비누 하나, 무명천의 전부입니다. 주방에도 식기나 냄비 등 꼭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습니다. 그는 물건을 줄이면 줄일수록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묻고 생각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인생이 가벼워지는 기술 55가지 중 17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음이 설레는 물건도 버려라. 미니멀리스트를 지향한다면 마음이 설레는 물건도 버려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나는 크로아티아를 무척 좋아해서 그 나라에서 산 십자가 기념품은 늘 마음이 설레는 물건이었다. 크로아티아의 아티스가 제작한 것 같았고 그 십자가는 버리는 순간까지도 마음이 설레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정말로 버리길 잘했다. 그 후로 여행을 가면 기념품을 고르는 데 시간을 뺏기지는 않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갖고 싶어지는 기념품도 보기만 하기로 했다. 그러자 훨씬 더 여행에 집중할 수 있었다. 마음 설레는 물건을 가감히 버리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라. 물건을 버릴 수 없는 성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스스로 버릴 수 없다고 믿을 뿐이다. 심리학에서 학습성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는 자신이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럴 능력이 있는데도 몇 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상황을 개선하려는 마음조차 없어진 것이다.
버리지 못하는 유형도 버릴 수 없는 성격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당신이 잘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버리고 비우는 기술이 미숙할 뿐이다. 버리는 습관 대신 버리지 않는 습관을 익혔을 뿐이다. 나도 한때는 지저분한 방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인 방에서 살고 있다. 성격이 달라진 게 아니라 버리는 습관과 비움의 기술을 익힌 것뿐이다.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다. 버리면 그저 물건을 잃는 것이라 생각에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든다. 이런 기분에도 이별을 고하자.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의외로 많다. 시간, 공간, 수월해진 청소, 자유, 에너지 등. 버릴 때는 버리는 물건만 생각하지 말고 그 덕분에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눈을 돌리자. 지금부터 버리려고 하는 물건은 확실히 신경이 쓰인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려서 얻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의식하기 어렵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버림으로써 얻는 것들은 지금 잃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버릴 때는 잃는 물건보다 얻는 것에 더 집중하라.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사실은 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바르히 스피노자. 버릴 수 없는 게 아니라 버리기 싫을 뿐.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며 편안함을 쫓으려는 경향이 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행동이고 물건을 그대로 두는 것은 행동이 아닌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확실히 편한 선택이다. 다만 물건을 그대로 두는 편안함만을 추구하면 언젠가 감당할 수 없는 물건들에 둘러싸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줄이고 싶다면 줄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지금 당장 버려라. 버리는 것은 기술이지만 기술을 모두 완벽하게 습득한 다음에 버려야 하는 건 아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 버리면서 책을 읽고 버리면서 기술을 익히는 것이 가장 좋다. 바로 지금 이 책을 덮고 당장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도 좋다. 버리고 후회할 물건은 하나도 없다. 어질러진 방에서 지내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지금 나는 갖고 있는 물건을 약 5%까지 줄였다. 1000개의 물건이 있었다면 950개는 버린 것이다. 그 중에서 버리고 난 후 후회하는 물건은 하나도 없다. 있었다고 해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작은 것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버리지 말 걸 그랬어 하고 잠자리에서 이를 바드득 갈며 후회한 물건은 정말이지 하나도 없다. 버리고 나서 후회할 물건은 하나도 없다. 후회는커녕 버리길 잘했다고 할 것이다. 여러 개 있는 물건을 버려라. 버리기 쉬운 것은 역시 여러 개 있는 물건이다. 여러 개 갖고 있는 물건은 반드시 수량을 줄이고 마지막에는 한 개만 남겨두자. 일 년간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버려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린다. 이는 물건을 줄이기 위한 철칙이다. 그리고 사용할 예정이 없는 물건도 버려라. 올해 겨울에도 반드시 사용할 담요를 버릴 필요는 없다. 매년 입고 다니는 다운 재킷을 버릴 필요도 없다. 내년 여름에 입을 수영복 또한 버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1년 4계절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은 앞으로도 필요 없는 물건이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었던 물건은 내년에도 그 물건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 수납, 정리 개념을 버려라. 수납과 정리 기술에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물건의 수를 줄여야 한다. 물건의 수가 줄어들면 어질러지는 일 자체가 줄어든다. 내 방에는 물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어질러지는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질러진다는 개념이 아예 없는 상태다. 잊고 있던 물건을 버려라.
미니멀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전부 손꼽을 수 있어야 한다. 소유한 물건 중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이라면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던 물건이라면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마트를 창고로 생각하라. 실제로 집에 창고를 만들 필요는 없다. 또한 창고 이용 대금 매월 지불하기도 아깝다. 창고에 물건을 잔뜩 쌓아두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숨이 턱 막혀온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마트가 많다. 이 창고는 언제든지 정중히 우리를 맞아주고 재고도 풍부하다. 이렇게 훌륭한 창고가 가까이에 있다. 아마존 사이트는 또 다른 거대한 창고이기도 하다. 이렇게 편리한 창고가 많이 있으니 굳이 집에 창고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버린 물건과 방을 SNS에 공개하라. 가령 옷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SNS에 선언하고 버린 물건을 공개한다. 버린 물건을 사진으로 찍거나 점점 정리되어 가는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다. 혼자서 할 때와 달리 주변의 반응도 있어서 동기부여가 된다. 그 물건을 원하는 사람을 찾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므로 죄의식도 줄어든다. 한 가지를 사면 한 가지를 줄여라. 물건이 줄어들어 안정된 후에는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줄인다는 규칙을 세우고 그 이상 물건이 늘어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옷을 한 벌 사면 한 벌을 버리는 식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 수량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역시 버리기의 왕도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버려라. 버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버려라. 물건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선물해준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득 담아 버린다. 싫다는 감정과 함께 계속 갖고 있기보다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처분하는 편이 훨씬 아름답다. 버릴 때 들었던 감사한 마음은 물건 자체가 없어져도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있다. 그렇게 해서 남은 물건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물건일 것이다. 사복을 재복가하라. 스티브 잡스는 항상 청바지에 검은색 터들넥 티셔츠만 입었다.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는 언제나 회색 티셔츠를 입었고 아인슈타인도 같은 디자인의 재킷밖에 입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은 매일 옷을 고르고 유행을 쫓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집중했다. 쾌적하고 청결하게 지내는데 옷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딱 맞는 옷, 언제나 정해져 있는 제복과 같은 사복을 입고 지내는 것도 좋다. 정말로 어울리는 옷만 입는 멋도 있다. 건강할 때 인생 정리를 하라.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는 대부분 자신만이 알 수 있다. 여행길에서 산 기념품, 몇 번이나 읽은 책,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편지와 추억의 사진 등은 그 물건을 손에 넣게 된 과정이나 그것을 얻기 위해 지불한 대가, 물건에 얽힌 사연에 대한 기억이 물건의 가치를 실제 이상으로 높인다. 따라서 물건은 기억해주는 주인을 잃을 때 가치도 함께 잃는다. 상당히 많은 물건을 처분하고서야 깨달았다. 이제 만에 하나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남에게 폐를 끼칠 일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심란하고 슬픈 상상이긴 하지만 그때 느낀 감정은 자유였다. 더욱 행동력이 좋아질 것 같아 힘이 솟았다. 끝으로 물건을 제자리를 마련해주면 청소가 쉬워집니다. 꺼낸다, 넣는다를 하나로 한 동작으로 하는 겁니다. 청소는 자신을 갈고 닦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청소는 자신을 수행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기쁘게 청소하고 쾌적한 곳에서 행복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